현재 세 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문산반딧불, 애반딧불, 늪반딧불이 세 종의 개괄적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우문산반딧불은 5월 말 7월 초순, 애반딧불은 6월 초에서 7월 중순, 늪반딧불은 8월 말에서 9월 초순 사이에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반딧불은 늪반딧불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이 늪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부터 나오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마지막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남부 지방은 이제 전남으로 치면 아마 피크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이고, 나머지 지역, 강원도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충 활동 온도는 20도예요. 반딧불이 같은 경우도 곤충이기 때문에 변온동물이어서 온도가 낮으면 성충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은 보통 우문산반딧불이는 한 40개, 늪반딧불은 50개, 그 다음 애반딧불은 한 150개 정도 산란을 해요. 반딧불이는 이 번데기 과정이 있어요. 번데기. 완전 다발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막이라든가 얘네들은 번데기가 없어서 불완전 달박꿈이라고 하는 거고, 완전 달박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반딧불이 불빛, 이 불빛은 여기 배 부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빛은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이게 단백질 성분인데, 이게 이제 산소하고 만나서 불빛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딧불을 혹시 잡아본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딧불을 만지게 되면 우리가 전등을 만지는 것 같이 따뜻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반딧불이는 거의 에너지를 열을 내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워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의 90%를 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20도 이상에서 반딧불이가 관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도가 낮으면 불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야만 불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딧불이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건 운문산 반딧불이에요. 그래서 이따 운문산 반딧불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운문산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산에 살아요. 숲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숲이 있는 곳이어야 가능하고요. 시기는 5월 말, 그 어린이날이 지난 한 20일 정도 지난 뒤에 나오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월 달까지 나와요. 운문산 반딧불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어디서 관찰이 가능해요. 자, 운문산 반딧불이 알은 이거예요. 자, 알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것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한 거고, 여러분들 눈으로는 관찰이 어려워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운문산 반딧불 애벌레는 애예요. 자, 보이나요, 학생들? 이게 새끼예요. 자, 이게 운문산 반딧불이 새끼가 달팽이를 먹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먹고 있어요. 너무 먹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거나 이러더라도 가만히 있어요. 하루 이렇게 해서 식사하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물기가 많잖아요. 운문산반딧불은 숲속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물기가 많이 있는 곳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은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운문산반딧불이는 아직도 국내에서 많이 연구된 그런 반딧불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끼가 관찰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자연 상태는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건 늪반딧불이 새끼고요. 이게 운문산반딧불 새끼예요. 자,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게, 자, 이 꽁무니 보면 이 꽁무니에 집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끄러운 플라스틱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번데기는 얘네들 같은 경우 땅속에 번데기를 지어요. 자, 이것은 자, 운문산반딧불이 성충이에요. 운문산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이 가슴 부위에 검정 줄이 없어요. 근데 얘반딧불하고 너무 비슷해서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나온 시기하고 비슷한데 구분하는 그 차이는 여기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요, 가로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곳에 서식해요. 여기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고, 여기는 부산의 태종대에 이런 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산책로 옆에 숲속에 살아요.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오직 유일하게 애반딧불이만 물속에 살아요. 물속에 살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달팽이 종류를 먹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슬기도 먹고 윰돌이 물달팽이 이런 종류를 먹는데, 가장 많이 먹는 애들은 논 주변에 사는 물달팽이라는 걸 먹어요.
자, 애반딧불이 알도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일 텐데 애가 알이에요. 애가. 이건 새끼예요. 자, 새끼를 자 걸어다니는 모습 보이나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도 늪반디나 우무산처럼 이렇게 집게가 있어요. 그래야만 달팽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집게가 있어서요. 이런 종류 크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잡아먹으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이 눈 부위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혼자서 잡아먹기 힘들면 여러 마리가 달라들어서 같이 공격해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잡아먹을 수 있는 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달팽이 종류 같은 경우가 마비가 돼요. 여러 마리가 같이 달라들어서 잡아먹습니다. 이게 이제 애반딧불이 새끼고요. 그 다음에 비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흙속에서 번데기가 나와요. 번데기 모습이고요. 자, 이것은 성충. 그러니까 얼음벌레인데 여기다 알을 낳는 모습이에요. 이 이끼다 알을 낳아요. 이건 고창의 응곡습지라는데 이런 습지에 물가 주위에서 살아요. 그래서 물속에 사는 다슬기라든가 아니면 물달팽이를 잡아먹습니다. 늪반딧불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속에 사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어디 삽니까? 라고 하면 애반딧불은 물속에 사지만 늪반딧불은 육지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하천이 있어요. 하천.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숲 주변, 해변가를 끼고 있는 숲. 얘네들은 주로 먹이가 뭐냐면 명주달팽이에요. 성체가 되기까지는 이 달팽이를 한 마리가 120마리를 잡아먹어요. 엄청 먹습니다. 엄청난 양의 달팽이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잼물우랭이라고, 이 두 종은 이따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더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암컷은 알을 40에서 70개 정도 낳아요. 지금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알은 언제 태어나냐면 내년도 6월 달에 태어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은 겨울 기간을 지나고 그 알이 태어나서 다시 애벌레로 달팽이를 먹어요. 그 다음에 그 해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겨울을 잤다가 내년도 태어나요. 그러니까 늪반딧불이는 알로부터 성충이 되기까지는 2년 6개월이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알이에요. 자, 이게 한 50개 정도 하고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이게 새끼예요. 이게 이제 애벌레인데 애벌레도 불빛을 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불빛이죠? 자, 꼬리 부분에 이렇게 불빛을 냅니다. 그래서 늪반딧불이 애벌레가 저렇게 불빛을 내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보통 반딧불이가 불빛을 내는 이유는 수컷이 암컷을 찾기 위해서, 암컷이 수컷을 찾기 위해서 불빛을 내요. 또 하나는 천적이라든가 적으로부터 위협이 오면은 얘네들 불빛을 냅니다. 자, 이건 번데기예요. 그래서 늪반딧불이 번데기는 그냥 땅 위에서 번데기를 쓸어요. 땅 속에 어떤 번데기 방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번데기 방을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게 장수풍뎅이. 자, 이게 번데기. 자, 불빛 나오죠? 불빛 보이죠? 늪반딧불이 번데기도 불빛을 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충이 짝을 찾기 위해서 불빛 낸다라고만 하면 얘네들이 불빛 내는 이유를 못 찾겠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천적이 다가오거나 위협이 느껴지면 불빛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불빛을 내서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표현해요. 보시면 이게 암컷이에요. 속날개도 없고 겉날개도 없어요. 거의 애벌레 같은 모습이에요. 등치는 이 수컷보다 훨씬 커요. 이게 알이고, 자, 이 모습이고, 성충을 볼까요? 자, 늪반딧불 성충이에요, 이게. 자, 보면 여기가 연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검정게 겉날개예요, 여러분. 자, 보이죠? 자, 더듬이. 이게 반딧불의 일반적 특징이에요. 거의 반딧불의 이런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건 수컷이에요. 자, 수컷은 이렇게 두 줄이에요. 6마디, 7마디에 2개의 불빛이 나는 거예요. 반딧불은 대다수가 2줄이 불빛을 내요. 이제 햇빛이 잦아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불빛을 내죠. 반딧불이 불빛은 노란색을 띠거나 붉은색을 띠는 게 아니라 약간 형광색을 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반딧불이 불빛은 지금 이 안에 한 100여 마리 정도가 있는데, 반딧불이 같은 경우가 불빛을 낼 때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 에너지를 사용한 이후에 바로 불빛을 내려면 힘들고 날아다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등치가 큰 애들 같은 경우 한번 불빛을 내면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다시 불빛을 내고 이렇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개체수가 많다 하더라도 불빛이 막 엄청난 양이 한 번에 내진 못하기 때문에 불빛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교육하는 기관은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무주에 있는 덕유산에 있는데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원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서는 찾아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늦반딧불이 서식지의 특징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보시면 이런 공간이, 자, 산이 있고 이게 하천이에요. 약간 하천 물은 지금 현재인데 이런 주변에 나요. 그 다음에 바닷가는 온도 편차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가 습해서 여기가 달팽이가 많이 서식해요. 자, 이건 서귀포 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습해요. 그래서 달팽이가 많아요. 바닷가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거제도도 마찬가지 바닷가 주변이에요. 자, 여기는 대전에 사시는 분이 계시려면 모르겠는데 노룻벌, 그다음 춘천의 가정리에도 이렇게 산속이에요. 이쪽은 하천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데 이런 공간은 늦반딧불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운무산 반딧불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하천 쪽에는 애반딧불이 나와요. 이런 곳이 세 종류가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 당장 오늘 강의 끝나고 혹시 부모님이 시간 되시면 이런 곳이 있으면 반딧불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근데 사람들이 반딧불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 늦반딧불이는 출현한 시간대가 지금으로 치면 7시 20분부터 해서 8시 10분까지밖에 안 나와요. 40분 이내에 관찰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반딧불이를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반딧불이가 있어도 관찰할 시간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불빛이 없어야 돼요. 가로등이 없어야 1차 반딧불이가 있는가 확인이 되는 거고, 하천이 있어야 돼요. 전주 삼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시멘트가 있으면 반딧불이나 반딧불이 먹는 달팽이의 껍질을 만드는 칼슘을 이 시멘트에서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곳, 이런 곳, 그 다음에 옆에가 논이 있어야 돼요. 논이 있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불빛이 없으면 거의 반딧불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심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많이 없지만 한두 마리라도 관찰이 가능해요.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나 늦반딧불이는 서식이 가능하고 거의 있다라고 보면 돼요.